한밤의 미주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26일 토요일이 됐고요. 자정 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불금을 토요일이에요. 만끽하시는 분들 네, 상당히 많으실 것 부럽습니다. 같은데 부럽기도 하면서 네. 저희의 책임감이 막중하다. 그럼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헬로윈데이 위켄드를 맞이해서 뭐 이태원이나 홍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한 놀이문화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파티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젊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저희가 좀 느끼는 게 장이 좋아지니까 맞아요. 확실히 채팅창이 활기차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지금 닭회라든지 뭉티기라든지 이 뭉티기 진짜 밤 시간에 배고파요.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메뉴들을 하나씩 꺼내시고 계신데 아, 뭉티기. 아, 뭉티기? 내일 먹어야겠어요. 내일이 아니죠. 12시가 됐으니까. 뭉티기는 바로 잡아서 그날 그니까요.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몰랐는데 육회는 숙성이 되는데 뭉티기는 안 된대요. 뭉티기는 몰랐어요. 정말로 진짜 날것에 생고기여서. 가까운 고기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미주라를 하면서 뭉티기 얘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지금 그 참기름 냄새가 코끝에 맴돕니다. 네. 배고픈 와중에 그래도 지수가 잘 가니까 좀 즐겁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대 지수 여전히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나스닥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3%의 상승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요. S&P 500도 0.7%대, 다우가 약간은 오늘은 좀 쉬입니다. 0.2%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그니티 7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고요. 또 반도체 하드웨어 단도 함께 올라주면서 지수의 큰 폭의 힘을 받아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거는 파이낸셜, 금융주 쪽이 상대적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약간은 쉬어가는 쪽이 이제 소비재 쪽. P&G 같은 종목들이 약간 쉬어가고 있고, 그러네요. 콜게이트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일단은 이렇게 크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주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워낙 잘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T모바일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예. 버라이즌이 0.5%대, T모바일도 약간은 쉬어가면서 약간 방어주 쪽은 쉬어간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주 단이 함께 오르면서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1%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저희가 좀 디즈니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신주는 이거 순환매 아니냐고 했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T모바일 올랐고 그 전날 발표했던 AT&T AT&T 빠지고 버라이즌 더 빠졌었는데 네, 오늘은 그 반대로. 순서대로 반대로 어제 실적 발표한 T모바일 빠지고 버라이즌 오르고 AT&T 조금밖에 못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네, 진짜 통신주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허니웰 우리가 실적 발표하고 봤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IB들에서 쭉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허니웰 주가 같은 경우는 0.37%가량 소폭 버텨내고 있습니다. 베어드에서 실적 가시성이 많이 떨어졌다. 투자 의견 중립으로 내렸고요. TP 목표 주가도 223에서 217로 낮췄습니다. 현재 209달러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허니웰 현재 주가 210, 209달러 네. 오늘 0.4% 정도 올라주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보시면은 완전 V자로 빠졌다가 네. 회복하는데 그 반대. 오늘 리포트가 베어드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알아온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 한의웰의 펀더먼털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원래 이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네. 바꾸면서 목표 네. 주가를 250달러에서 230달러로 10%를 230달러요? 내려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일단 내추럴로 왔기 낮췄습니다. 때문에 네. 중립 의견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온 데 대한 치명상은 입고 오늘 장을 시작했다. 네. 라고 볼 하지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반등인 걸까요? 여튼. 지금 추세 마이너스로 네. 돌아섰다고 아하. 야후 파이낸스에서 빨간색으로 잠깐 보여준 모습이 있었고요. 네. 허니웰은 보잉의
이제 최대 전장 파트너라고 그렇죠.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네. 군사 기업이면서도 네. 보잉의 전장 파트너이기 때문에 보잉의 비행기가 출고가 안 되면 음, 한이웰의 매출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네. 네, 보잉이 최근에 이제 어제죠. 이래저래. 네, 이래저래 뭐 위성도 폭발하고 지금 파업도 연장하고 네. 지금 통 난리가 속에. 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오늘 허니웰도 펀더먼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IB로부터 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좀 급등하는 종목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릿 에어라인. 오늘 개장 전부터 좀 급등 양상이 예상이 되다가 현재 지금 보니까 23%의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99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주가를 보니까 정말 변동이 심한 차트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었죠? 네, 스프릿 네. 에어라인은 오늘 최근에 이제 합병권 있었죠. 프론티어 에어라인과의 합병권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네.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스피릿 자체가 지금 부채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장해서 다행히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전체 인원을 삭감하고요. 갖고 있는 비행기의 일부를 매각한다. 아이고야. 그래서 8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매각 대금이 상당한 것 같고요. 네. 인원 삭감도 상당한 걸로 보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 비용 삭감이 상당히 환호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피릿 에어라인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20% 이상 네. 현재 오르고 있는데 이름이 비슷한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스피릿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 시스템즈. 시스템즈 홀딩스라는 예.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보잉의 자회사. 보잉이 일단은 인수를 하고 있는 자회사 하고 격이라고 있는 보면 중?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재 보잉의 737 맥스기를 하청을 받아서 주로 제작을 하는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를 현재 원래 갖고 있던 걸 팔았다가 재매입을 하는 과정에 아하. SEC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 1월까지는 아마 완료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스피릿 에어라인은 보잉의 파업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릿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잉의 파업이 11월 25일까지 계속 이어질 경우에 11월 25일. 예,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네. 11월 25일까지 보잉이 파업되면 추가적인 휴직도 하고요. 오. 해고까지 오. 현재 고려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피릿이 만들고 있는 737 맥스기의 주력 제조 인력과 시설을 휴직할 준비까지 네. 하고 있다라는 아이고야. 이야기가 오늘 뉴스로 헤드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는 예. 네, 뭐 그렇게 큰 한 차례 반응은-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에 파업하던 영향 때문에 휴직과 해고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5주 연장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추가로 휴직하고 해고를 하겠다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시 네. 이번 조치가 어찌됐든 임시방편이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잉도 주가 함께 짚어보면요. 보잉 같은 경우는 0.4%대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설명해 주신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0.05%로 뭐 그렇게 크게 뭐 네. 반응은 없고 지금 거의 변동은 없는 상황. 네, 변동 없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하고 나스닥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장 장세와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연결해서 화상 연결로 알아보죠. US 스탁의 송정모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일주일의 마지막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가 S&P 500 내 실적 기업 가장 많은 발표 있었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웬만한 기업들 실적 발표 다 마무리되는데 이번 주까지 나온 실적 발표 기업들 너무 실적이 좋게 나온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특히 그리고 AI 기업들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의 훈풍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진짜
말 그대로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AI 중심으로 계속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건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현재 S&P 500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이 코치, 조금 저렴한 럭셔리 브랜드인 코치 모기업 테피스트리거든요. 이 테피스트리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테피스트리가 이 코치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이고, 코치랑 이제 케이트 스페이트 뭐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고, 이 카프리 홀딩스라는 브랜드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베르사체, 마이클 코어스, 뭐 지미추 그 세 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제 또 조금 소형 럭셔리 회사인데, 원래 테피스트리에서 작년부터 카프리 홀딩스를 인수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공식적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접근 가능한 럭셔리 시장 점유율을 59% 차지하게 되고, 사실상 시장 독점이 되기 때문에 인수가 불가능하다,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즉각적으로 인수 거래가 동결됐고, FTC 합병 이제 무산 관련해서 내부 판결은 향후 내년 2월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합병 완전히 물 건너갔다,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테피스트리랑 카프리 측에서는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일단 시장 움직임은 확실히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피스트리가 오히려 이 현재 카프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베르사체, 지미추, 마이클 코어스 이런 브랜드들이 최근에 다 조금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고 오히려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인수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이제 코치, 최근에 또 미국의 밀레니얼이랑 Z세대 위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치 브랜드를 중심으로 좀 기업 재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합병 관련해서 이제 항소를 한다 했는데, 이게 뭐 항소는 조금 받아들여야 될 가능성도 있진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분명 있습니다. 왜냐면 코치하고 마이클 코스 둘이 합병한다 해도 이게 시장에서 과연 독점일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는 뭐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나 헤일리 비버가 착용한 오펜이라는 좀 디자이너 브랜드도 있고, 최근에 또 뭐 국내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롱샴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 룰루레몬 토트백 이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소를 하면 조금 그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런 것처럼 뭔가 카프리 홀딩스는 조금 이제 망해가는 기업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에 좀 본격적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코치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가 최근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미국의 좀 Z세대 위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소비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너무 많이 상승해서 그런지 이제 이게 선호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접근 가능한 럭셔리 브랜드라고 불리는 코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치 테비백이나 코치 이제 저런 숄더백 저런 거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브랜드 선호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오늘 이 코치 관련해서 하나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리스트 인덱스라는 상당히 이제 매 분기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나오는 이 패션 인사이트 관련한 인덱스 지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라는 곳이 글로벌 유저가 한 2억 명 넘는 패션 플랫폼계에 조금 명망 있는 곳이고, 여기서 내놓는 이 지표가 일부 기업들에서는 주요 성과 측정 지표로 제시할 정도로 상당히 이게 좀 이제 의미가 있는 지표인데, 여기서 나온 브랜드들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코치가 메인인데, 코치 같은 경우에 지난 분기에 20위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탑 20위 안에 들었는데, 이번 3분기에 이 브랜드 순위가 15위까지 올라오면서 5단계 업그레이드된, 이게 계속해서 코치 브랜드 모멘텀을 얻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이 외에도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코치에서 테피스트리에서 인수하겠다고 하던 베르사체를 갖고 있는 카프리 홀딩스의 베르사체 브랜드는 지난 분기에 6위였는데 이번에는 11위까지 하락하면서, 확실히 테피스트리 입장에서는 이 베르사체 갖고 있는 카프리 홀딩스 인수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외에도 주요 브랜드로는 이제 가장 세계에서 뜨거웠던 브랜드는 미우미우가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또 미우미우를 갖고 있는 프라다가 3위 차지했다, 그런 것도 특징적이었고, 랄프 로렌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탑 20위 안에 들면서 14위에 올라섰다, 이런 것도 주목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가장 핫한 패션 아이템 2위에 이 코치 브루클린 백이라는 게 포함되면서, 확실히 코치 인기가 과거하고 좀 많이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브랜드다, 그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테피스트리가 오늘 이제 코치 관련해서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그리고 결국 이 FTC 인수가 무산되면서
테피스트리 측에서는 그래도 인수하고 싶다 항소를 한 상황이지만 일단 이 주식시장에서는 테피스트리가 벨르사체 갖고 있는 카프리홀딩스 인수해봐야 시너지가 나지 않고 오히려 카프리홀딩스의 저조한 성장률 때문에 주식 가치가 희석될 거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인수가 무산되니까 오히려 주가 오버행 이슈가 없어지면서 주가 현재 거의 한 6, 7년 만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수가 무산된 카프리홀딩스 오늘 하루만 해도 마이너스 47%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의 정말 무서운 점 중 하나인데 하한가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인수 무산 소식에 반토막 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는 14%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카프리홀딩스는 여전히 47%의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기 많다고. 그치? 저는 신기한 게 네. 조금 전에 그 리스트 인덱스 네. 손정부 연구원께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아울렛 가면은 네. 사실 프라다가 순위에 리스트에 높았는데 네. 거긴 줄이 없고 루이비통 매장 앞에만 줄이 어마어마한데 네. 이게 어떤 차이를 낳고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 아울렛에서 살 수 있는 것과 아, 그렇군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백화점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성정모 연구원님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주시죠.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츠의 인기를 이렇게 좀 실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또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 하나 더 가져오신 것 같아요. 현재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 신제품 샀어요. 어그. 오. 네, 데커스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예, 저도 뭐 어그는 없지만 이제 호카는 종종 신고 다니는데 이 호카하고 어그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커스아웃도 실적도 정말 좋게 나와서 오늘 S&P 500에서 테피스트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기업은 데커스아웃도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이 뭐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눈높이가 워낙 낮아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고 이게 최근에 뭐 국내에서는 어그나 호카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약간 북미 지역에서는 조금 올해는 호카하고 어그 인기가 시들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너무 낮게 잡혀 있었고 근데 분명히 이 데커스 아웃도어의 실적을 보니까 약간 북미 지역은 조금 둔화된 게 맞지만 오히려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는 성장이 훨씬 가속화되는 게 나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단계에 왔다. 그거를 현재 시장에서 평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커스 아웃도어 측에서도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도 호카하고 어그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그런 아주 이제 자신감에 넘치는 코멘트들이 있어서 그걸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커스 아웃도어는 결국 이제 호카가 메인 브랜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그 브랜드인데 이 두 브랜드 모두 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 실적에서 가장 유의미했던 건 이 호카의 성장이 재가속화된 건데 호카가 분명히 이제 나이키의 점유율을 뺏어가는 기업 뭐 그렇게 이제 유명세를 떨쳤지만 최근에는 분명히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던 게 목격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매출 성장률이 연 35%로 다시 성장하면서 상반기에도 긍정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여러 카테고리에서 다 이 호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도 비싸게 파는데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 다 정가 판매를 해서 이 마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호카에 가보면은 국내에서는 보통 호카를 한 20만 원대 그 정도로 신발을 파는데 일부 특정 모델들은 가격이 막 30만 원에서 35만 원 그 정도대의 고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놓은 고가 모델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단숨에 품절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점점 더 비싼 모델을 팔아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 그런 걸 증명해주며 앞으로 이런 고가 모델이 조금 호카라는 브랜드의 마진 확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호카 관련해서 이번에 데커스 아웃도어에서 상당히 이제 또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는데 이 호카의 가장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모델은 이 본디 8이라는 신발 모델이랑 클리프톤 9이라는 신발 모델입니다. 이 두 개 모델이 사실상 호카의 전체 매출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본디 새로운 모델이 내년 1월에 출시되고 클리프톤 새로운 모델이 내년 4월에 출시된다. 결국 이 두 모델이 호카라는 브랜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신모델 출시 일정도 확실히 한번 주주라면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어그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그가 올해 조금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던 거는 이 어그라는 브랜드는 매년 이제 새로운 제품을 좀 유행을 시키면서 그게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 22년에는 어그 울트라 미니 저런 이제 과거 어그 부츠 같은 스타일이 인기가 많았고 작년에는 저런 어그 타스만 같은 약간
그 클로그 샌들 같은 스타일의 신발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약간 저런 신발들은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미국에서는 뭐 어그 로멜, 어그 골든이라는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상당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모델들이 인기를 끌면서 어그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거는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많은 프로모션을 예상한다 라면서 할인 판매가 조금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보수적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커스 아웃도어 같은 기업의 좀 핵심 중 하나는 이런 재고 관리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증가하면은 이 나이키 같은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가 조금 실패했던 부분이 재고 관리를 실패하면서 재고가 너무 증가해서 할인 판매를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마진이 떨어지고 비용 압박이 커지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데커스 아웃도어는 정말 엄격한 재고 관리를 통해 할인 판매도 덜하고 다 프리미엄 가격으로 정가로 고가에 판매한다. 그래서 마진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그런 인사이트도 이번 발표에 있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데커스 아웃도어 실적도 좋았지만 이번 가을에 나왔던 이 파이퍼 샌들러 Z세대 소비자 보고서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그하고 호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뭐 고소득 여성, 이 소비의 핵심은 아무래도 고소득 여성이다 보니까 고소득 여성층에서 어그랑 호카의 브랜드 선호도 분명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두 브랜드보다 선호도가 더 증가한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온러닝인데, 온러닝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소비자 보고서에서 선호도가 더 호카랑 어그보다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데커스 아웃도어 실적 발표 이후에 데커스 아웃도어도 급등하고 있지만 그 친구 기업인 온러닝도 온홀딩 이 기업도 같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 뭐 호카랑 온 이런 게 인기 많으니까 나이키도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호카랑 온이 잘 팔린다는 거는 나이키에게는 분명히 조금 악재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어그를 새로 샀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신제품 있잖아요. 그 골든.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골든. 이거 되게 편해요, 여러분. 여성분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추울 때 슬리퍼처럼 이렇게 쏙 신고 나가면 되게 편해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가에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 네. 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홍보 아닙니다. 네, 홍보 아니고 그냥 제가 샀다고요. 데카스 네. 아웃도어와 함께 오늘딩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도 또 좀 신기한 걸 가져오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예, 마지막 기업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한 기업인데 이 레즈메드라는 수면 무호흡 치료기 양압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을 조금 직접 보기는 힘들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까지 뭐 친숙한 기업은 아닌데 이 레즈메드가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양압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사실상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 EPS 다 비트한 건 물론이고 마진도 내년에도 계속 확대될 거다 이야기했는데 이 레즈메드라는 기업의 핵심 중 하나는 이게 작년부터 이 GLP-1 비만 치료제가 출시되면서 비만 치료제가 수면 무호흡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 레즈메드 주가가 작년에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이 GLP-1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으면 받을수록 이 레즈메드의 양압기 수면 무호흡증 치료 시작하는 케이스가 더 많더라.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레즈메드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실적 발표하면서 이 GLP-1 비만 치료제 처방받은 환자는 이 수면 무호흡 치료, 양압기 처방을 같이 더 많이 받더라. 그런 데이터를 계속 공개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과거에는 분명히 작년까지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 관련해서 이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비만 치료제 피해주였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 수혜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걸 주목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코멘트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스마트워치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7월에 나온 삼성의 갤럭시 워치 7이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이 이제 처음으로 탑재됐고 그리고 올해 9월에 출시된 애플워치 10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이 처음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워치에서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 이런 게 출시되면서 점점 수면 무호흡에 관한 이런 인식이 향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수면 무호흡증 인식에 있어 우리 레즈메드는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성장 기회를 현재 맞이하고 있다라는 상당히 이제 자신감에 넘치는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오늘 주가가 현재 시장에서 한 8에서 9% 상승하며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면 무호흡증 인식에 있어 오.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래요.
그래서, 이거는 네. 굉장히 혹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코멘트가 멘트가 이거 제가 다시 안 읽을 수가 없게끔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현재는 8%가량 좀 올라가고 있다는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처음 들어본 종목이었거든요. 예. 수면 무호흡과 관련된 종목까지 역시 송정모 연구원이 가져오시는 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범상치가 않은 예. 종목들과 이 아이템들을 가져오시는 걸 보면 항상 이 시간이 좀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항상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네. 내일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 선제적이시다. 선제적이다. 네. 우리의 선구자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선제적인 성정모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GLP-1 계열의 그 뭐죠? 이 비만 치료제. 원래 당뇨병 네, 치료제인데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였죠. 인슐린을 대체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기능. 기능. 근데 예. 이걸 써봤더니 어라 살이 빠지네 네. 하면서 지금 잠시만요. 갑자기 갑자기 저희 배경화면이 배경이 이렇게- 대낮으로 바뀌어서 저희 점심시간 돼서 바꿔주신 건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를 좀 네. 봐야 될까요? 네, 뭐 조금 전 어떤 것부터 뉴스가 볼까요? 하나 들어와서 네, 설명을 뭐부터 드려야 될 것 볼까요? 같은데 네. 맥도날드 지금 대장균 사태 관련한 내용이 조금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네. 제가 지금 주가는 확인을 네, 주가는 못했는데요. 현재 낙폭을 더 그려내면서 조금 전에 1.7%. CDC에서 나온 네. 추가 멘트가 있었는데 오, 네. 현재 13개 주에 75명까지 감염자가 확산됐다라는 75개 발표가 주요? 네.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DC가 아니고 FDA가 이번에는 내놨군요. 네. 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FDA에서 13개 주 75명까지 현재 감염자가 확산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네. 그중에 현재 10명이 입원했고요. 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병에 걸려 있다. 그리고 FDA 입장은 61명 중에 네. 지금 22명이 입원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쿼터 파운더를 제거하고 양파를 제거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감염자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10월 11일까지의 그 숫자만 카운터 됐다고 네. 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계속 확산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빠르게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만 해도 이렇진 않았었거든요. 예. 지금 이 FDA의 뉴스가 나와서일까요? 1.8%까지 다시금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맥도날드입니다. 예. 300달러 이탈을 했고요. 296.17달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식품 회사의 네. 위생이나 이 질병 관련된 문제가 껴버리면 진짜 너무 크리티컬해요. 단기적이겠지만 네.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할 것 같다. 맞아요. 저희 만약에 저희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햄버거 먹었는데 양파 빼고 먹었다고. 이게 그러니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냥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면 진짜 빼고 먹지 않았을까요? 정말 빼고 먹었을 뿐더러 그 안 회사 먹었겠죠. 앞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인터넷 여론은 정말 악화되고 그쵸. 일파만파로 주가는 빠지고 심상치가 않겠죠. 그렇죠. 맥도날드 지금 여파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모쪼록 뭐 사망자가 나오고 지금 입원 환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뭐 미국에서 보시는 시청자분이 네. 계시다면 양파를 좀 드실 때는 이분하게 좀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분하게 익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거저거 빌드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놓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빌드업을 하고 계셨습니까? 노보노 디스크 얘기하자고 하시지 않았어요? 노보노 디스크 이야기 해야겠죠. GLP-1 계열로 이렇게 뭐 몰아가고 아직 질병 있었는데. 관련된 이야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오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뭐 땡땡 내과입니다. 위고비 처방 가능합니다. 라면서도 이렇게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됐고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LP-1 계열의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관심을 있고 우리의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잖아요. 네. 위고비 하면서. 네, 그렇죠. 네. 위고비 맞으면서 디아블로 하는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을 떠올리면서 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네. 조금 전에 무호흡증 관련된 그래서? 우리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그게 이제 약간 겹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흠. 지금
말씀해주신 아까 그 기업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GLP-1을 원. 기반으로 무호흡증을 개발한 회사가 그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 일라이 릴리가 아하. 현재 그 유명한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잽바운드, 네. 잽바운드 GLP-1 기반 치료제를 가지고 네. 현재 무호흡증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오. 그래서 비슷한 거를 개발하던 회사 노보노디스크. 네. 자, 노보노디스크죠 원래 네. 발음이. 노보 노디스크. NVO고요. 네. 상장 티커는요. 이 오젬픽이 네.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가졌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이 사실은 살을 빼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아, 그게 다 비슷한 기반이에요. 기관지에 있는 그런 뭐랄까 살을 좀 빼면 이 기관 자체가 아, 여기에 넓어지다 살이 보니까 붙은 거를 빼면 그렇죠. 아. 그런 걸로부터 사실 시작하는 게 있다고 하고 네. 정확한 효능은 제가 이제 잘 몰라서 네네네. 어렵겠지만 네.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네. CNBC 오늘 기사였는데요. 음흠. 오젬픽을 가지고 알츠하이머 위험 감소 효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걸 제가 깜짝 놀래갖고 네. 가져왔었습니다. 오. 자, 오젬픽이 이제 GLP 치료 성분을 갖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GLP-1 기반인데 이게 GLP-1 기반이지만 사실 음. 의약품 회사마다 네. 성분 이름과 성분은 그게 조금씩 달라요. 다릅니다. 네,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오�젬픽 같은 경우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걸 쓰고 네. 그 다음에 삭센다에는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라는 걸 이게 쓰는데 조금씩, 예. 이게 조금씩 다른데 네.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티제르파타이드 네. 좀 다릅니다. 네, 이름이. 이름 달라요. 티제르타이드인가 뭐 그런 걸 쓰는데 아무튼 당뇨 환자의 기억력 감소 질환을 지연시키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오. 오늘 네.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알츠하이머 진단 위험과 관련해서 네. 다른 당뇨병 치료제 대비 40에서 70%를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현재 어차피 알츠하이머 자체가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무조건 지연시키는 네. 건데 이 증상 치료와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물만 존재해 왔는데 음.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삭센다와 이 빅토자 같은 거죠. 네. 이름이 다른 거예요. 네. 리라글루타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거 확인했고요. 네. 오젬픽의 세마글루타이드도 이 진행을 늦추는 걸 확인했다고 오.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라이릴리는 수면 무호흡증과 지방간, 아, 왜냐하면 이게 또 당뇨와 다, 또 다 연결이 되어 연결이 있죠. 되니까 라는 거를 좀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오젬픽이 오늘 CNBC 헤드라인에 좀 나왔다라는 말씀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노브노 시동 좀 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 화면에 노브노 디스크 지금 차트 띄워놨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올 만한 지금 자리에 와 있는 차트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제가 더 코멘트를 못 시동을 걸 하겠는데. 때가 됐네요. 네, 시동을 걸 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약간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차트가 쌓이면서 거래량이 줄다가 무언가 나오면 빵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 노브노디스크의 주가는 뭐 거의 뭐 제자리 걸음입니다. 113달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가 약간 빠지고 있어요. 하락으로 그러네요. 전환을 했습니다. 개형주 위주기 때문에 네. 범인 찾기는 쉬울 것 같긴 한데요. 범인 찾기는 금융주가 아닐까. 아, 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드는 히트맵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JP모건 체이스가 1.8%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 지금 웰스파고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1%가량의 하락세를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주 단위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는 하락 전환을 했는데 예. 우리의 테슬라 오늘도 갑니다. 다시금 좀 상승폭을 줄였다가 치열한 공방 싸움이 진짜 되고 있다는 게 약간 느껴지는 주가인 것 같습니다. 3% 가까이 다시금 올라주면서 268달러를 지나가고 있고요. 강하네요. 3%대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예.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오르면서 나스닥은 1% 상승, 다우가 금융주들의 영향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잠깐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추가를 좀 해드릴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섹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제 수급이 워낙에 테슬라로 싹 다 몰렸어서 약간 오르는 둥 마는 둥 하는 느낌이 있었던 전체적인 분위기에
IT 관련 주였는데 네. 오늘은 좀 반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 2.4, 브로드컴 3%, 음흠. 그리고 인텔까지 3.4%가 네, 올라서 같이 인텔이 오르죠. 웬일인가 음. 했더니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오, 나왔습니다. 네. 확대를 좀 해드리면요. 네. 자, 인텔이 280억 달러를 투자해서 오하이오주의 두 가지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뉴스를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를 한글로 번역을 해 보면요. 네. 자, 두 개의 새로운 칩 공장을 건설하는데 2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다. 그러면서 TSMC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최신의 조치다라고 했고요. 올해 주가가 55% 이상 폭락한 인텔, 오늘은 2% 이상 초반에 상승했고 현재는 3.4% 네.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음흠. 그런 와중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팻 결싱어 CEO가 취임한 이후에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메이드 인 USA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을지 지금 인텔이 네. 지난달 말쯤에 이번 달 초쯤에 네. 미국의 재무부로부터 상무부로부터 이 반도체 관련된 이 공장 설립에 지원금을 받는 거를 확약을 했었습니다. 오. 그러면서 이러한 공장들 네.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인력 감축에 배당금 지급 안 된다 그래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더 나아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인텔 주가 오늘 3% 이상 우와. 이렇게 뛰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텔이 이렇게 오르는 날도 또 오네요.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인텔이 가장 많이 올라요. 그런가요? 예, 현재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반도체. 엔비디아보다 1% 이상 더 많이 오르는 네. 인텔 주가이기 때문에 뭐 인텔의 과거 영광, 어제는 IBM의 영광, 오늘은 인텔의 영광. 사실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30, 40대 분들은 네. 자라나면서 미국의 PC 회사, 그쵸. 미국의 반도체 회사, 뭐 반도체 만들 일은 없었겠지만 어찌됐든 그 기억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광고도 그때는 많이 그렇죠. 했어요, TV에서. 인텔 인사이드. 그래서 샥 도는 거 동그랗게 그거. 이렇게 네. 되는 거.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주는 아닙니다만 뭔가 그 아련하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좀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보시고요. 네. 28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라는 소식 조금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도 IT단이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나마 좀 기분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높여가면서 104까지 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103을 네. 넘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네, 104를 다시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에 지금 환율 볼까요? 엔달러 환율 그래도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152엔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2에 딱 붙어서 뭐 상승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진정세가 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지금 포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융주에도 약간의 영향이 있는 듯 없는 듯 있지 않나라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매크로로 봤을 땐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네,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국제유가 오늘 어제 네. 대비해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재 더 배럴당 오릅니다. 71.7달러에서 네, 움직이고 있고요. 네. 브렌트유도 2% 올라주는 모습인데 네, 이게 특별한 중동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스가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목요일 밤 잠시만요. 제가 간단하게 예. 나온 뉴스인데 이게 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화면에 지금 로이터발 뉴스를 한 가지 띄워놨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목요일 밤 뭐 최소 38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군이 북쪽의 병원에 대한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가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공급과 지상 공격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다수를 사살하고 군사 시설을 해체했다라고도
조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네.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뉴스일지는 방금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오늘 낮에부터 계속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도 러시아와 함께 전해졌었죠.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리스크가 온된 상태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네. 있거든요. 때문에 조금만 더 뉴스가 자극이 된다면 크게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뭐 몇 개월을 끌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래 뭐 이 정도 올라 있고 이 정도 올라 있으면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겠지 하면서 노멀하게 간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뭐 시중 중립금리 관련해서도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미 채권 트레이더들은 자기의 트레이더 프라이스에 이미 다 정산이 돼 배경이 있다, 들어가 있다. 있다, 매겨져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온 그런 네. 언론사 기사도 많았기 때문에 채권 금리보다는 현재는 앞으로 어떤 지표들이 나올지가 그렇죠. 조금 더 다음 주부터는 중요해질 걸로 보이는데 네. 제가 지금 유가가 몇 시부터 급등을 했는지 봤더니 네. 11시 보니까요. 우리 시각 오전 0시 10분대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뭔가 지금 뉴스가 있는 거네요. 네, 뭔가 지금 뉴스가 있어서 네. 혹시 어떤 뉴스가 있는지 네. 조금 더. 지정학적인 것인지 혹은 미국의 지표 문제인지 음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11시 30분에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가 나왔는데요. 네네. 시장 예상치 3.4였는데 3.3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추세로 봤을 때는 3.3, 네. 3% 이상의 3분기 일단은 미국의 성장세라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프로젝션이 3.2, 3.4, 3.4, 3.3 이렇게 흘러오는데 일단은 시장 예상치 약간 미스했습니다만 네.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애틀랜타 연은이 일단은 보여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약간 걸리는 것인지 요거는 시간상 우리 시간 11시 반에 나온 네.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3분기 치고요. 네. 지금 저도 뉴스를 좀 찾고는 있는 상황인데 네, 뚜렷한 지금 지표 뚜렷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러시아 뉴스일까요? 뭐 이외에는 사실 월스트리트저널 한번 아직까지는- 보죠. 네,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북한과 러시아 관련해서는 뭐 9시 정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네. 원인이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한 가지만 한마디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러시아에서 27일, 28일쯤에는 북한군을 전투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7일, 28일이면 일요일, 월요일이거든요. 사실 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날짜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아 있고요.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있다면 우리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라고 언급이 나와 있다는 점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제 정치나 정세상에 뚜렷하게 새로 나온 소식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사실은 뭐 있다면 이따가 새벽 2시쯤에 네. 미국 베이커 휴즈 총 시추 기수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최대 시추 회사, 원유 시추 회사의 시추기 기계가 얼마나 깔려 있고 가동을 멈췄고 가동을 했는지. 재개했는지를 네. 보여주는 건데 이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뛰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마 국제 정세에 변화가 있는 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전쟁 이슈 있는지 저희도 한번 지금 트위터까지 따로 한번 열어서 체크를 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아니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 전쟁 이슈가 나올 일이냐 그러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뭐 좀 진정을 시켜 보려고 토니 블링컨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뭐 사실 진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대선이 정말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9일, 10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거지게 된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은 잘 해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고점보다는 살짝은 내려왔어요. 1.1%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18,63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0.5%대 상승을 이어가면서 58,039포인트, 다우가 0.1%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은 장 초반보다는 시장이 약간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2.6%의 상승 보여주면서 26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스닥 지수가 1%가량 오른다는 건 아마존, 메타, 구글, 마소까지 올라주는 영향일 거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이고 지금 파이낸셜 섹터가 하락을 크게 조금 더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맥도날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2%가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3개 주에 75명까지 감염자가 상황이 확산된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제 유가가 뛸 그런 근거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이 4부가 또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기업 소식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잠시 뒤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새벽 2시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